안녕하세요.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은 좋은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볼게요. 항상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도 해보고 싶었고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생각난 김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혈액 검사에서 좀처럼 잡히지 않는 그 갑상선 전환 장애. 보통 우리가 혈액 검사할 때 이제 검사하는 게 TSH, T4나 프리T3, 뭐 T3 뭐 이런 거 검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잘 검사 안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프리T4를 검사하고 T3를 이렇게 검사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T4를 검사하고 프리T3를 검사하는 게 조금 더 말초 작용하는지 보는 거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물론 둘 다 프리폼으로 보면 더 좋죠. 근데 둘 다 프리폼으로 보면은 보험이 안 돼가지고 보통은 그냥 T4 프리T3를 제가 검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버스 T3를 검사하죠. 리버스 T3. 오늘 이분도 수족 냉증도 있고 추위를 엄청 많이 타고 그러니까 엄청 몸이 추운 거예요. 온도가 떨어져 있고 춥고 이런데 이제 뭐 그거는 그냥 내가 추위를 많이 타나 보다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죠. 병원에서 찾아내질 못하니까 치료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좀 해봤습니다. 검사를 해봤는데 프리티스가 3.7이면 되게 좋은 수치예요. 보통 한 2.8 이상이면 좋은 거고 3.5 정도면 되게 이상적이라는 수치라고 하니까 3.7이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되게 좋은 건데 그래도 춥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T4를 보는데 T4는 전구체 호르몬이죠. 실제로 세포에 작용하는 거는 T3 호르몬이거든요. 프리T3. 근데 지금도 전구체 호르몬만 보고 T4만 보고 이것만 가지고 조절을 하려고 하는 그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바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것만 봐서는 절대로 몸이 추운 걸 알 수가 없는데 분명히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스 T3를 검사했더니 리버스 T3가 335가 나왔어요. 그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자, 이게 335.21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할 때 뭐 3.75 곱하기 1000 나누기 335.21 이렇게 검사하면은 이게 이제 갑상선 말초 전환율을 보는 거거든요. 전환 장애를. 이렇게 하면 이제 10일 나와요. 10일. 보통 정상은 2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T4 호르몬이 갑상선에서 나오면은 한 반 정도만 말초에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T3로. 그러니까 작용하는 T3를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운 거죠. 그러니까 택배를 10개 보내면 5개밖에 못 받는 거예요. 세포에서. 당연히 춥죠, 그러면은. 근데 병원 가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추위를 많이 타고 자꾸 낮에 피곤하고 갑상선 저하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정신과를 의뢰하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리버스 T3 검사를 하지 않으면 전혀 안 잡히는 그런 케이스죠. 근데 여기에다가도 사실은 갑상선 전환장애 말고도 갑상선 말초 저항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처럼 갑상선이 전환을 했지만 전환된 게 세포에 가서 작용을 하는데 작용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인슐린 저항성처럼 렙틴 저항성처럼 그런 갑상선 전환장애 말고 갑상선 말초 저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포가 많이 필요해도 세포에 밀고 못 들어가는 거죠. T3 호르몬이. 그게 이제 NIH 미국 국립보건원인가 거기에 1960년 70년부터 보고가 돼 있었어요. 이제 그걸 임상에서 직접 적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최적의 어떤 체온과 최적의 몸의 에너지 상태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어떤 게 또 있냐면은 이분은 B형 간염 보균자예요. B형 간염을 제가 진료를 오래 했으니까요.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걸 진료를 오래 했으니까. 근데 B형 간염 있는 분들은 항상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신피로가 조금씩 다 있고 백혈구도 저하돼 있고 이런 게 굉장히 흔해요. 일반 사람들보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거의 논문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그냥 추측으로는 만성적인 바이러스가 몸에서 피로를 유발시키는 것 같아요. 간에서 계속, 간은 특히 우리 몸에서 해독하는 기관이니까 거기서 계속 그 작용을 하면 몸이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B형 간염은 특히 이제 부신피로랑 백혈주가 많다. 이런 것도 이제 좀 알아두시면 B형 간염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정보고요. 자, T4라는 호르몬이 이제 갑상선에 나오면 간에서 80% 전환이 되고 활성용으로 T3로 장에서 20%가 전환이 돼요. 그러면 자, B형 간염 환자들은 당연히 이제 간이 좀 안 좋은 거니까 전환율이 안 좋은 거니까 당연히 T4, T3 전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형 간염 환자들은 많이 춥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에서 20%가 전환되는데 자 이분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분 유기산 검사 중에서 장이랑 간 해독 부분인데 일단 장에도 균이 있어요.
균이 나오고 간엔 당연히 이제 독소가 나오고 암모니아 독소도 나오고 해독 안 되고 근데 B형 간염이 있으시니까 이분은 장에서 80% T4, T3 전환 안 되는 거, 간에서 80% 전환 안 되는 거, 장에서 20% 전환 안 되는 거 이게 작용을 하는 거죠. 매우 많이 작용을 하는 거죠. 정상적인 프리티스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리버스 티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의 해독 장애, 근데 장애에도 나쁜 이상균 중식 15, 스몰 인테스티널 박테리얼 오버그로스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장간 해독이 안 되는 분들은 특히 B형 간염이 있거나 C형 간염이 있거나 간이 많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저런 갑상선의 말초 전환 장애가 있다는 거 이런 거 잘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일반 병원에서 잘 검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아지게 하려면 당연히 이제 간을 해독시켜야 되고 장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4R 프로그램을 하죠. 그러니까 제균하고 섬유소도 넣고 유산균도 넣고 유산 대체제도 넣고 장벽 복구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 거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리버스 T3를 빼내기 위해서 T3 온리 치료도 좀 하죠.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리버스 T3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에서 또 전형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있는데 이것도 일반 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패턴이에요. 그 패턴은 콜레스테롤, 프로게스테론, 코티졸 커넥션이에요. 콜레스테롤이 프로게스테론의 재료가 되고 프로게스테론이 코티졸의 재료가 되는데 코티졸이 곧 부신 호르몬이죠. 여기 보면 콜레스테롤이 토탈 콜레스테롤 149가 나오거든요. 원래 200에서 한 240 정도가 제일 건강하고 오래 사는 콜레스테롤이에요. 147이면 면역도 한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떨어지고 사망률이나 발암 가능성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이 낮죠. 그 낮은 이유는 뭘까? 많이 소진이 되는 게 큰 거거든요, 보통. 이제 소진이 어디로 가냐? 여기 보면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비율을 재는데 에스트로겐은 378이니까 굉장히 높죠. 근데 프로게스테론은 0.16밖에 안 돼요. 보통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배란기에는 보통 뭐 한 5에서 한 15 정도까지도 나오는데 0.16이면 한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낮고 프로게스테론 낮고 코티졸도 떨어져 있는 거죠. 코티졸도. 총 콜레스테롤은 이제 147밖에 안 되고 프로게스테론도 0.16밖에 안 되고 코티졸은 떨어져 있어요. 이제 부신피로가 있어요. 부신피로 검사를 해봤더니 부신피로가 있어서 아침에 되게 피곤하고 자율신경이 실조증이 오니까 가슴도 답답하고 기립성 저혈압도 오고 막 이런 게 오거든요. 뭐 그 외의 것도 막 떨어져 있어요. 뭐 성장 호르몬도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가 떨어져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배웠죠. 자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 패스웨이인데 보면은 자 콜레스테롤 여기 있죠. 콜레스테롤 아까 되게 낮았죠. 한 200은 돼야 되는데 147이었고 프로게스테론이 에스트로겐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죠. 0.16이니까 50분의 1밖에 안 됐고 그 황체기의 프로게스테론이 너무 낮았고 그다음에 코티졸이 매우 감소돼가지고 부신피로가 왔었고 그러니까 이게 3 콤보죠. 콜레스테롤, 프로게스테론, 코티졸 콤보. 그러면 이분은 이제 이 보이는 콜레스테롤, 프로게스테론, 코티졸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치료하려면 이제 코티졸 좋아지게 하려면 비타민 C, 뭐 마그네슘, 아답토젠 뭐 이런 거를 비롯해서 스트레스도 안 받게 해야 되고 야근 같은 거 피하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안 만나야 되고 어지 기립성 저혈압 있으면 약간의 염분도 필요하고 코티졸을 떨어뜨리는 어떤 그 장의 나쁜 균도 없애야 되고 근데 프로게스테론을 이제 크림을 황체 호르몬을 쓰면 이제 코티졸이 좀 보충이 되겠죠. 그리고 좋은 지방을 많이 먹고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이 그나마 조금 올라가니까 물론 간에서 합성하는 것이 크지만 한 7, 80% 되지만 먹는 걸로도 보충해주면 프로게스테론이 좀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탄고지하고 황체 호르몬 바르고 부신피로가 좋아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 커넥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신 호르몬과 프로게스테론, 콜레스테롤 요 커넥션을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분은 전형적으로 콜레스테롤, 프로게스테론, 코티졸 커넥션 요거를 보인다. 그리고 거기다가 B형 간염 패턴을 보이고 그러니까 간에서 해독이 잘 안 되고 근데 장도 나쁜 균이 있더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되게 좋게 나오는 이런 프리티3 말초 호르몬 수치가 실제로는 몸의 임상 증상, 추위 타는 거랑 뭐 수족냉증 이런 거랑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리버스티스 검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전환장애가 낮고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그 신지로이드 치료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장간 해독을 하고 부신피로를 치료하고 왜냐하면 부신피로 자체도 갑상선 말초대사를 방해하거든요. 이거는 다른 편에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제가 요오드 편이나 갑상선 전환장애 편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오늘은 좀 이런 케이스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아 나에게 해당되는 것 같다 그러시면 다른 편을 또 찾아보세요. 갑상선 전환장애나 요오드 편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T4가 T3를 전환되는 거를 도와주는 게 이제 요오드, 셀레늄, 아연, 철분 뭐 이런 게 도움이 되는데 이분은 철분 결핍도 심해요. 저장 철분이 정상 사람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아연도 결핍이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자, 프리 T3가 정상이라도 갑상선 저하가 있다. 그러니까 혈액 검사에서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갑상선 저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오늘의 정리고요. 두 번째, B형 간염에서는 부신 피로가 많이 발견되고 B형 간염 환자들은 대개 추운 경우가 많다. B형 간염 환자들은 피곤하고 면역이 떨어지고 추운 경우가 많다. 그 두 번째 정리고요.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들은 프로게스테론, 코티졸 커넥션, 여성 호르몬 중에서 프로게스테론 저하, 부신피로 커넥션 이게 있을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봐라. 그래서 부신피로라는 거는 부신 호르몬이 정상에서 너무 높아도 부신피로고요. 너무 낮아도 부신피로예요. 높은 거는 초기고 낮은 거는 말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커넥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를 정리를 한번 요약을 이제 해봤습니다. 혹시나 내가 혈액 검사에서 안 잡히는 어떤 추위가 있다든지 아니면 B형 간염이 있어서 항상 피곤하다든지 B형 간염으로 비리어드나 바라쿠드나 머멀리드나 이런 걸 먹는데도 내가 항상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이상하게 낮게 나온다든지 프로게스테론이 너무 낮게 나온다든지 그래서 이분도 이제 여성분인데 생리통도 있고 생리불순이 막 오고 이러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막 단 것도 땡기고 왜냐하면 프로게스테론이 낮으면 생리통 뭐 생리전 증후군 편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게스테론이 낮으면 사람의 안정감도 떨어지고 단 것도 땡기고 인슐린도 올라갈 수 있고 아드레날린도 올라가고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붓고 그 단계 땡기는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낮고 프로게스테롤이 낮으면 내가 굉장히 부신피로가 있다는 걸 의심해 봐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갑상선 저하장애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냥 진료실에서 진료 끝나고 제가 이제 같이 한번 노트를 해본 거니까요. 정리를 해본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